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Breaking news So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노르웨이가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죠? 네. 노르웨이 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고요. 19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이 군 복무 대상인데요.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지원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군 복무 대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성중립적인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제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 중 일부만 징병제 적용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도 형식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사실상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노르웨이 병역법은 19세에서 44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입대 대상자 6만 명 중 8천 명만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이 중 1,000여 명은 여성 지원자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또 학업과 직업, 해외 체류 등 각종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노르웨이, 이스라엘 여성 징병제. 근데 북한은 얘는 징병제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홍콩 언론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보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명보는 15일 해방 이후부터 1987년까지 40여 년간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대통령 선거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예. 명보는 1960년 4.19 혁명과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또 1982년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5대 사건으로 꼽았고요. 예. 김주열, 전태일, 박종철 씨 등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열사로 소개했습니다. 명보는 한국 학생들이 물대포와 최루탄에 맞서 투쟁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회찬 전 의원과 대학생 등을 인터뷰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예. 명보는 한국과 홍콩의 선거제도를 비교하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반직선제에 근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최근 민주화가 좀 후퇴한 그런 부분은 안 짚은 모양이군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IS 격퇴 작전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14일 IS 격퇴를 위해 국제연합전선에 동참한 20여 개국의 군 수뇌부와 회동하고 IS에 대한 공습 전략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바레인 등 아랍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IS 격퇴라는 종전 목표를 재확인했고 지역 내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등 전장 밖으로도 그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공습 작전이 장기전이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번 작전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세 번째 에볼라 환자가 나왔는데 세계보건기구죠. WHO. 매주 10,000명 정도 에볼라 감염자가 새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놨군요.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부총장은 현재 시간으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주간 매주 1,000건의 새로운 에볼라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60일 이내 에볼라에 대한 충분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에 서아프리카 지역
계속돼서 매주 5,000명 내지 10,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부총장은 이번 주말 에볼라 감염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치사율이 7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관심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진데 세계보건기구가 뭐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부총장은 최근 UN 에볼라 긴급 대응팀이 70, 70, 60 계획이라는 걸 내놨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감염자의 70%를 격리하고 사망자의 70%를 안전하게 매장하는 것을 60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환자들을 격리 치료하는 것에 앞서 우선 가족들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고 기본적인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전문가와 의료진 등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북한이 유엔에서 자체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서 각국 유엔 대표부에 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유엔 본부에서 유엔 회원국 외교관 60여 명을 초청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 초안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 이중잣대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인권에 대한 평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평등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초안에서 북한은 지난 8월 아동매매와 매춘 등의 근절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 의정서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국이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 등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3달 전에 열렸던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그 공격 중단과 또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한국과 대부분 서양 국가들은 기권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북한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